예, 반갑습니다. 임세무사입니다. 상속증여 TV 하시느라 요즘 많이 바쁘신가요? 긴 시간 할애는 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단계죠. 아, 그러시군요. 예. 요즘 어떤 취미 활동을 하고 계세요? 요즘 이제 대금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대금을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들려드려 볼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자,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그러면 오늘 상속증여 TV에서 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사례는 무엇인가요? 이번 사례는요, 모자 간에 상속 분쟁으로 인해서 가족 관계가 단절된 그런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참 제가 봐도 좀 안타까운데요. 부모 되는 입장에서는 연배가 좀 많으신 옛날 분들이어가지고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크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장남이 장손이기 때문에 이 장손이 자기 가족과 또 일가 친척들의 섬기는 리더로서 잘 이렇게 가족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참 컸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한 100억대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빌딩이 한 50억대 됩니다. 그걸 이제 장손에게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렇게 증여를 했어요. 그걸 이제 의무를 부여를 한 증여를 이제 조건부 증여라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이 증여를 하되 등기 권리증은 이제 부친이 가지고 계시고 또 장남의 의무는 뭐냐 그러면 1년에 제사를 2번 정도 지내고 그 부친께서 가족이 화합하는 것을 너무 바라고 계셨기 때문에 그 가족들 5인 가족의 생일날 장남이 주선해서 좋은 음식점에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단란하게 축하 모임을 갖는 그런 것을 이렇게 계약 조건에 명시도 하고 또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어디 아프실 때는 치료비라든가 간병비를 비용 부담하게 하고 또 매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500만 원씩 지급을 하기로 이렇게 이제 조건부 증여 계약을 했으며 또 이제 금지 조항이 있겠죠. 당연히 다른 데 팔거나 대출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게 한 그런 조건부 계약을 이제 장남에게 이렇게 제기를 했어요. 아, 증여를 할 때 예.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증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근데 어떻게 됐나요? 이 조건부 증여 계약을 해서 증여한 사례는 아직은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조건을 이렇게 달아서 증여를 함으로 인해서 증여를 받는 이 수증자가 이 조건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사를 받는 대신 의무를 자기가 이행을 책임을 부여받은 것이 되는데 증여를 받고 한 5년 정도는 굉장히 잘했어요. 문제가 발생된 것은 이제 부친께서 병원에 한 2년 정도 입원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부친이 그 가족의 대소사를 전부 주관적으로 하시는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기력이 떨어지고 병원에 이렇게 알아누우시니까 장남이 슬그머니 이런 가족 행사나 이런 것들을 전부 계약 조건대로 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아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년 정도 앓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모친과 여동생 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재산만 많이 가져가고 가족에 대해서는 번창한 채 냉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모친이 장남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해서 사전에 증여해준 증여 재산을 증여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환원을 시킨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됐죠. 아, 그러면 예. 조건부 증여를 받았던 장남은 네. 결국 증여받았던 재산을 다 돌려주게 되었나요? 그렇죠. 이제 증여를 안 받은 것으로 하는 것처럼 원상 회복을 시키고 그 상속 재산을 다 법정 지분으로 이렇게 나눠 가졌는데 실은 이런 비극이
그 뭐 돌려주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가족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비극이지요. 아, 그렇군요. 상속 증여를 준비할 때 세무사님께서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아무리 요즘 뭐 저기 자녀가 여럿이 있을 때 특정 자녀가 뭐 보기에 자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특정 자녀에게 이렇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이것은 뭐 당연히 분쟁이 발생되고요. 또 요즘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 계십니다. 남아선호사상이라든가 아니면 장자 우선의 그런 뭐 편향된 그런 가치를 절대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요즘 뭐 시대가 옛날처럼 그런 뭐 장자나 뭐 장손 우대 그런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족 간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는 그런 그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남하나 뭐 여하나 똑같이 상속 재산을 나눌 때 이 분쟁이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나눠야지. 그걸 남하라고 해서 더 줘가지고 가족 간 이간을 시킨다는 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그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면 대부분 뭐 우리 의뢰인들이 다 제 얘기를 듣고 최소한 유류분 청구가 들어오지 않을 범위 내에서는 다 이렇게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차라리 나눌 때 그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아예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하든지 뭐 사후 상속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이 그냥 유언장이나 뭐 조건부 증여보다도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게 먼저 증여를 할 때는 자녀가 그 증여를 받고 근로 의욕이 저하되지는 않는지 또는 자녀가 관리 능력이 있는지 이 두 가지 점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지. 이 두 가지 부분이 체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차라리 안 주는 것만 못합니다. 실은 근로이익이 저하된다거나 재산을 받고 관리 능력이 없다. 그럼 이게 재앙이 되는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증여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저는 강조를 많이 해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례를 들어보니까 상속 증여를 준비할 때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미리 어떤 식으로 준비할지, 앞으로를 어떤 식으로 계획할지 충분히 이야기해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로 대화를 통해서 또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그 재산을 자기에게 주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부모의 취지에 맞게 부모의 그 의사에 맞게 재산 관리하는 것 이것이 참 그 재산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